72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합동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행 상황과 남은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도시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운영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통합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황 전 의원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 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순직 경찰 유족과 민간인 유족이 손을 이어잡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행 상황과 남은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72년 만에 이루어진 민관군경 합동 추모식. 민간인 유족 대표와 순직 경찰 유족 대표가 이어잡은 손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했습니다. 유족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갈등하기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폐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서동영,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52명이 법안에 동의 서명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나 다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1소위로 회부돼 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특별법 제정이 완성됩니다. 여순 사건의 발원지인 여수지역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의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아와 우를 떠나서 우리 여수 시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역민들과 유족들의 격려와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유족들조차 80대, 90대 고령의 나이인 상황. 한 분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1차 관문에 서 있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 도시인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관광 도시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광양시와 시민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올해 6월에는 관광 슬로건까지 틀을 잡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청사진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인근 도시인 순천과 여수에 비해 광양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 매력을 느낄 만한 특화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여행, 숙박, 음식업 사업체와 시민 등 60여 명이 주축이 돼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재정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내외부에 널리 홍보하면서 차별화되면서 광양의 지역적 특색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관광 스토리와 핵심 컨텐츠를 개발하여 광양 관광 활성화가 운영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설립 허가 등 마무리 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관광사업체, 숙박 외식업, 협력지원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광 환경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포럼을 열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기능, 그걸 통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을 새로운 30년, 100년을 이끄는 미래 동력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광양시.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토대 마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이용섭 광주시장에 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시기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 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광주 전남 통합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에 진행된 행보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 공식 입장도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단체장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각종 공식 석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면서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굳게 닫고 있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양 시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의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양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소수 의견은 물론 민심 분열과 소모적 논쟁,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제연대나 경제통합, 메가시티 구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통해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시기 역시 지금보다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합 추진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시.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두 시도지사의 만남을 통해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일형사부는 20일 황 전 의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황 전 의원이 비서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선거구민에게 33번에 걸쳐 7,700만 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77명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7일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전남소방본부가 구조한 심정지 환자 1,300여 명 가운데 소생률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전국 소방본부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보면 광주가 18%로 가장 높았고 세종과 대구,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충북과 울산, 강원이 하위권에 머물렀고 전남과 전북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장흥 지역에 문을 엽니다. 장흥군은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 5천만 원과 도비 2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등 2억 1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했으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국도비와 군비 등 1억 2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곳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수공업 중심의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장흥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달 말 문을 열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동절기를 맞아 항구포차 개점 시간을 평소보다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일몰 시간이 빨라진 만큼 항구포차 개점 시간을 낮 3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입구에서 진행하던 발열 검사와 방명록 작성을 각 포차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2020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진군은 일주일 살기 사업과 관련해 관광과 맛집, 숙박 등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고 여러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활발한 소통을 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블로그 기자단 68명과 SNS 서포터즈 2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 관련된 퀴즈와 이벤트를 지속해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일자리센터가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의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는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인 이른바 K-무브스쿨의 운영기관에 선정돼 베트남 수출입 전문가 육성 과정을 운영하고 연수생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직무교육과 어학, 해외 취업 특강 등 모두 61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의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구는 현재까지 503명이 체험을 마쳤고 509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한 명 기준 15만 원으로 6박 7일 동안 농가에 머물며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난임 시술비로 최대 90만 원, 검진비 30만 원,
난관과 정관 복원 수술비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